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한 달여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만 남은 상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의도,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여파 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박했다고 보는 언론 보도가 좀 대체적인데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요, 풍계리 3번 정도 입구가 좀 대매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좀 나오고 있다 보도가 있어요. 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집어넣어놓고 갱도에 한 9개나 10개 정도 격벽을 설치하는데 예. 그 마지막이 입구에 갱도의 입구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대매어 기지가 이루어졌다면 핵무기는 안에 들어간 상태고 핵실험 준비는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갱도 안에 집어넣고 나서 장기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자장비들이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갱도 안이 또 항원 항습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네. 게다가 좀 장마철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금주 내에 핵실험이 안 이어지고 장마철이 이어진다면 핵실험을 이번에 못하고 예. 장마철 이후로 어떤 시기를 다시 저울지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준비가 완료가 됐고 어떤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래서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나서 뭐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습도에 점점 취약해지잖아요. 네. 이게 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갱도에서. 예. 뭐 습기에 취약하다 보면 핵실험이 실패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10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정치국 회의가 어제 소집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전원 회의가 이번 주 뭐 10일 정도에 열릴 것인지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이런 안건들이 상정이 됐다면 이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더 그 10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 보면 북한이 이제 뭐 6차 핵실험 때 공개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친필 사인 후에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아마 내일 그 회의를 통해서 물론 당연히 뭐 대미나 대한 남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 같고 예. 이어서 이제 핵무력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 자기들 정당성을 좀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내용과 함께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는 지금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발언이 나가고 있는데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핵실험을 한다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남쪽 갱도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풍계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언론이나 이제 당국이 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 북한이 좀 스스로 폭파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어떤 곳인가요? 지금 뭐 풍계리는 거의 부분이 폭발을 했지만 네. 뭐 입구 부분 정도만 지금 파괴된 것 같고 지금 북한이 지금 3번 갱도를 복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뭐 측면도 3번 갱도를 복구를 완료했고 그에 대한 모습이 오전에 퍼졌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3번 갱도는 지금까지 핵실험 한 번도 거의 안 한 곳인데 뭐 딴 곳에 하면 안 되겠죠. 방사능적 네.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중에 이제 제일 3번 남쪽에 갱도 있는 뭐, 네. 3번 갱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도에서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포착이 되고 있었죠. 네. 예. 네. 지금 그래픽 통해서도 규모 4.9부터 5.7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진파를 통해서 진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거죠. 예, 진도를 통해서 인공 지진이냐 예. 자연 지진이냐 파악하게 되고 이게 핵실험이라는 걸 파악하게 되고요. 게다가 이제 그 핵실험을 하자마자 뭐 미국에는 이제 콘스탄트 피닉스라는 공중에 떠다니는 방사능 물질을 포집하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찰기를 통해서 물론 뭐 자연계에도 방사능 물질이 있지만 인공적인 방사능 물질을 구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어떤 종류로 했는지도 파악을 하는데 일단 방사능 물질은 다 파악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그때 과거에 마지막에는 뭐 수소탄인지 원자탄인지 그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예. 그 진도에 인해서 그 수소폭탄을 시험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지나갔을 때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6차 핵실험 당시가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예. 지금 사실 7차 핵실험 정황은 한 달 전부터 계속 포착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배경 6차에서 지금 7차까지 한 거의 5년 정도 차이가 예.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 좀 했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취임 1년 만에 나온 이제 대북 정책이 제재였거든요. 네. 예. 그에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의 대치를
그래서 기선을 빼앗기지 않게 핵실험을 뭐 한 달 전부터 더 준비를 했죠. 네. 준비를 했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핵실험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게다가 또 작년에 보면은 8차 당대회를 또 보면 북한이 또 전술핵을 또 많이 언급했어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사거리가 짧은 전술 유도 미사일을 쏘면서 관영 매체가 마치 여기다 전술핵을 달 것처럼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마 전술핵 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 위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출범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좀 정치적인 갈래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핵무기에 대해서 최근에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책 메시지 당연히 있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술핵이냐, 네. 아니면 전략핵이냐를 뭐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예. 전술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탑재한 의도고 또 북한이 과거에 이제 6차 핵실험했을 때 보면 뭐 수탄인데 화성 예. 14라는 ICBM에 한 발밖에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걸 미 본토를 타격하면 여러 발을 또 다탄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차 실험의 핵무기를 좀 더 소형화하는 또 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두 가지 갈래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있고요. 또 유엔 결의 등 뭐 추가 제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감행하는 이유 혹은 그 이후에 추가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까지 짚어주시죠. 뭐 지금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에서 미국 주도로 해서 제재를 했던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다 거부가 됐지요. 예. 미국 자체적으로 뭐 제재를 한다든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교역은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핵실험을 하더라도 잃을 게 없습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근데 과연 이번에 핵실험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계속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 아마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현재 뭐 미국과 강대강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북한이 이제 핵실험에 나선다면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임 정부 문재인 전 정권과는 좀 다른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좀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정권 초기에 북한이 상당히 도발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해 강대강의 대치 상을 많이 예. 보여왔죠. 네.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최근에 합참 차원에서 도발에 대응을 좀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맞게 비례 원칙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8발 쏘면 우리는 8발.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뭐 공중 무력 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당분간은 뭐 또 해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비례성과 비례에 대한 예. 이제 대응 원칙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떤 대북 메시지도 그렇고 대북 대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한미 공조로 대응한다는 점이 조금 더 눈에 띕니다. 만약에 지금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게 될지 또 한미가 공조로 대응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짚어주시죠. 지금 확정억제란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확정억제란 말은 이제 한미 이제 고위급 협의체에서 전략자산의 전개를 이제 한반도에 한다는 그런 뜻이 주가 되는데 예. 지금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배치를 봤을 때는 괌에 6월 초부터 해가 B-1B 폭격기가 한 예. 4대 정도 와 있고요. 뭐 일본 주일 미군 기지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 예.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또 스텔스 전투기 F-35A 또 비행대가 또 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전략들은 뭐 지금 내일 당장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리고 뭐 제가 또 좀 독특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도 옛날에 그 합참했을 때 핵실험 TF에서 같이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경험이 예. 있는데 그 당시 이런 언론 보도 내용들은 거의 다 보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위 관계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이게 거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투 보면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다는 어떤 표현일까요? 뭐 그런 총도 있고 게다가 충격 효과가 많이 들죠. 김빼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보안이라 가지고 이게 숨기다 보면 갑자기 핵실험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긴장감이 되게 충격이었는데 높아지겠죠. 예. 지금은 뭐 내일 모레 핵실험하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대북에 대한 어떤 안보적인 접근과 공개의 의미를 좀 더 이제 뭐 스킬 있게 한다. 미국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당정대 협의회에 나온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는 더 이상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지 않겠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의 주문이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끌려가지는 않죠. 그만큼 지금 뭐 물론 뭐 북한의 다른 이제 경제적이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 발 앞서서 대응하고 있죠. 옛날에는 뭐 우리가 북한이 탄도 미사일 쏘면 그걸로 끝났는데 합참 차원에서 또 공격 편대군 무력 시기까지 또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번 핵실험하면 군사적 조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좀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또 방일 이후에 이 북한에 대한 공조 체계가 한미일과 북중러로 좀 나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의 대응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아,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그 지금 방위비도 지금 좀 2% 증액을 했고요. 네. 증액을 했고 지금 헌법 자체도 지금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군사력 중에서 물론 뭐 그게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모습인데 또 일본이 자꾸 이런 그 미사일들이 동해 쪽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일본은 좀 우리가 조금 틀립니다. 이게 재난 경보 수준으로 지금 움직여요. 예. 네. 그러다 일본 중면에서 과연 이제 과거에 자위대라는 군대가 과연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대까지 거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거의 이루어졌다 보여져요. 예. 일본 군대도 확실히 변하겠죠. 네. 예.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아, 북한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 또 북한의 이런 핵실험이나 도발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는 좀 연관을 좀 짓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북한 입장에 봐서는 뭐 모르겠어요. 항상 정권 초기에는 이렇게 도발을 강도를 높여왔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기선을 제압하고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게 늘 모습이니까. 예. 근데 지금 모습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처음에 그걸 받아주지가 않죠 전혀. 뭐 대선 때부터 벌써 확장억제라든지 뭐 선제 타격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협상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앞서 그 홍주혜 기자가 전해준 내용을 보면 전원 회의 안건 등을 심의했기 때문에 곧 열릴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핵실험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관건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예상만 하겠습니다. 네네.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통해서 내부의 긴장을 좀 더 하고 결속력을 다지고 게다가 네. 지금 그 우리 윤석열 정부도 정권 초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지금 강하게 돌아서는 이상 기선을 뺏기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도발보다는 더 큰 도발의 강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8발을 이제 한 30여 분간 무더기로 발사했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이제 웬만한 도발 가지고는 이제 뭐 국적을 안 하니까 이제 예. 도발의 강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예. 의도로 뭐 북한의 대응도 좀 더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점점 더 도발 수위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네. 북한 핵 관련해서 한반도 어떤 안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